담대한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지금 한 3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주가가 다시 이 신고가를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84,9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을 더 높일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삼성전자. 저희 반도체주를 더 담아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랑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강한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애증의 종목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흐름이 또 잘 나와주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 여력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실적 예상 어떻게 하세요? 삼성전자의 DS 사업본부, 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본부의 매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낸드, 그다음에 시스템 LSI, 파운드리. 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가장 골칫거리는 뭐냐면 낸드였습니다. 그렇죠. 네, 매 분기마다 돈을 까먹고 있었고 그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메모리가 받쳐주고 있어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건 뭐냐면 사실은 재고를 줄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실적을 보시면 작년 1분기 때 그 DS의 적자가 4조 6천억이었거든요. 그리고 2분기 때 4조 3천억, 3분기 때 3조 7천억, 4분기 때 2조 1,800억을 줄였는데 이 대부분이 줄인 이유가 감산도 했지만 낸더의 적자를 줄여서 사실은 이런 실적을 냈는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SSD의 이제 이 확장으로 네. 실제 낸더 쪽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어닝스 프라이즈까지는 정도까지 바라볼 정도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낸드의 그 재고가 굉장히 줄였고 더 중요한 건 낸드 가격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낸드 가격이 3.8불이었는데 지금 4.9불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재고를 줄인 상태에서 판매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순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5일날 조금 기대되는 실적이 봐도 지금 그게 주가로 굉장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용 SSD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말들 참 많은데요. 다만 앞서서 실적이 3개 부문으로 나눠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부문입니다. 네. 이쪽은 다만 적자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지금 엔비디아가 H100, B100을 출하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엔비디아의 그 H100, B100은 대부분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파운드리, 그다음에 HBM은 SK 하이닉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문에도 한 10개월 이상 걸린다는 이 파운드리의 쇼티지 속에서 이상하게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예상된 적자 폭이 한 7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작년 4분기 1조 1천억이었거든요. 적자 폭은 감소는 했지만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더딥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복병이 나타났죠. 이거 인텔. 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파운드리 그룹하고 프로덕트 그룹으로 두 축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그룹은 TSMC, 엔비디아, HBM, SK 하이닉스의 한 그룹이면 다른 그룹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아쉽게도 지금 인텔이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그룹 편성이 쉽지가 않으면 예를 들어 HBM3는 들어가더라도 실제 더 중요한 건 이 파운드리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빨리 진입하지 않으면 이 파운드리 쪽의 적자 폭의 더딘 폭은 아직까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함께 AI 전용 데이터 센터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그 규모가 향후 6년간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5조 원이라고 하죠. 여기에 아마존도요,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우리나라 돈 202조 원을 투자 집행을 합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의 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장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삼성전자의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메모리 쪽 수혜죠. 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수익성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가 이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빅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는 당연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엔비디아발 AI가 진행되면서
이 클라우드 쪽에 투자는 사실 애견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소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미국의 많은 컨텐츠 기업들이 이 소라 같은 그런 AI를 이용하려면 굉장히 큰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는 이미 애견된 수준이었고, 실제 보면 그래서 투자 규모가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 한 100배 정도 상회합니다. 이쪽 데이터 센터가. 이게 국내만 해도요. 국내만 해도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은 국내의 이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이 2027년까지 8조입니다. 국내 기업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가 되면 어디에 수혜를 보느냐?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겠죠. 근데 또 누가 수혜를 보느냐? 통신업체가 수혜를 봅니다. 네. 네. 또 하나 수혜를 보는 곳이 있죠. 이 클라우드 센터하고 AI 센터가 들어오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송전 인프라 시설 기업도 그래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세 개 기업이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AI가 지금 AI의 내년까지는 AI의 대부분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러니까 구축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까지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팡들이 굉장히 호조되면서 같이 시너지가 상승되는 효과를 아마 분명히 누릴 것 같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또 가동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 안에서 삼성전자 수혜는 당연하다라고 정리 주셨는데, 이 안에 또 눈에 띄는 건 수급 상황입니다. 수급의 쏠림이 대단하게 삼성전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시장 안에서 독이 되지 않을까. 너무 삼성전자로 쏠리니까요. 네.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쏠릴 가능성이 더 남았다라고 보십니까?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먼저 쏠렸고,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터치를 했다는 판단 하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삼성전자로 가게 되는.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봐야죠. 이게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풍선 효과처럼 누르는 형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냐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 전체에 대한 수급 상황이 좋아진다면 SK 하이닉스라 삼성전자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는 효과인데, 그게 아니라 풍선처럼 수급은 일정한데 누르는 효과면 이거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근데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 해가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쪽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수급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봐서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외국인 수급 유입이 결국에는 동반 상승의 가능성으로 오히려 시장 안에 우호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주가 어느까지 봐도 되는지, 시장에서는 일단 10만 전자까지는 기본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략 좀 세워주시죠. 조심스럽게 봐도 10만 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AI발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번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되더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더 좋다. 지금 상황이면 낸드라든지 파운드리였던 그 더디지만 갈 속도라든지 메모리는 당연히 좋고, 실적 상황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한동안의 랠리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AI 반도체 호황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0만 전자 조심스럽지만 일단 갈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시작으로 봐도 될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간다면 이를 필두로 해서 다른 반도체 안에서의 섹터들의 흐름까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갈까요? 네, 우선 AI를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은 지금 그냥 초기인데, 네. 저번에 소라 나온 걸 보시지 말겠지만 지금 미국의 컨텐츠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이 소라 때문에 어떻게 예상되고 있냐면은 이 소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 유튜브 같은 데 아마 적용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데, 거기에 적용되려면 GPU, 지금 H100이 72만 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2만 개면 가격만 해도 29조인데 이 72만 개의 2만 개의 H100 GPU가 들어가면 그에 따르는 메모리부터 시작해 모든 게 들어가게 되는 구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연합군,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 파운드리, HP
BM의 SK하이닉스 인합군 같은 게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AI 반도체를 만들고 네. 국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아마 그게 분명히 편성할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문제는 이러한 가운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 좀 봐야 될까? 저는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필요한 기업들을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HB의 가장 큰 단점은 전력량이 굉장합니다. 물론 이번에 비백을 발표하면서 전력량을 낮추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이 정도 속도로 구축을 하게 되면 굉장한 전력량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클라우드 서비스도 구축하잖아요. 거기도 뭐가 들어가느냐? 아주 전력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우선 소환될 것이다. 좀 유심히 봐라.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어디가 좀 쇼트제 걸리냐면 테스트 업체가 쇼트제 걸려요. 네. 예, 테스트 기업들 좀 유심히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의외로 반도체도 좋지만 좀 그쪽으로 눈을 돌려도 좀 새로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주요하게 봐야 되는 반도체 안에서의 섹터를 정리해 주셨는데 종목 하나로 압축이 가능하겠습니까? 탑픽. 우선 저는 특별한 탑픽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효하고 네. 그 중에서 그 전력 관련해서는 일진전기 같은데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의외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후공정 쪽의 검사 장비 이번에 특히 SSD가 막 뜨잖아요. 네. 그런 기회를 본다면 엑시콘 같은 기업들도 그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봐도 좀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엑시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주목하자라는 코멘트가 있으셨고요. 네. 테스트 안에서의 이 계속 연관성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집중 점검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상황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코스피 지수는 0.07%의 상승, 하락하는 종목 수가 700여 개나 되는데도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는 효과의 빨간불인 거고요. 코스닥 지수는 2.5%까지 시간이 갈수록 낙폭 확대됩니다. 하락하는 종목 수 1,280여 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부진 속에 삼성전자로 집중된 수급, 결국 시장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방송 내용을 통해서 반도체 안에서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그리고 움직였더라도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